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좀 다른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나스닥이 좀 강하게 뛰어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메인 이벤트가 굉장히 재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저도 드렸고, 그리고 마침 시장의 추세가 그 작년 말부터 이어오던 시장 상승 추세가 이번 주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지난주와 이번 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리고 다행히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가 비교적 덜 불안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예상 수준 정도로 마감은 했지만은 또 다른 요인들이 있으니까 글로벌 증시는 조금 엇갈리는 모양이었죠. 특히 중국 쪽이 지금 계속 지수가 안 좋은 모습이고, 나머지 빅테크라든지 이런 쪽 코스닥이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가 글로벌 증시에서 강했다, 그런 특징이 있겠죠. 중국 최근 경기 불안감은 계속 지수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어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미증시 가보면 엔비디아 실적은 우리가 기대도 좀 있었고 우리는 조금 있었고 기대는 많았었는데 역시 예. 실적이 잘 나왔고 특히 실적 전망이 좋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오케이. 물론 이제 문제는 그동안 오른 게 있으니까 차익 매물 때문에 주 후반에 주춤된 건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충분히 잘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예. 잭스홀 미팅 같은 경우도 파월 연설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뭐 예전 스탠스하고 똑같아요. 거의 물가 상승률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목표 2%보다는 위다.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가 괜찮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는 있지만은 인상은 경제 지표를 보면서 신중하겠다. 뭐 예전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든 일단 금리 인상이 끝자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파월은 여전히 모호성을 유지했다. 애매모호하게 끝냈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액션 취하기도 좋고 또 책임 안 지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넘어갔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 미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우리 빅테크들 다 괜찮았는데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역시 실적 검증을 해줬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있었지만은 한 주간 6% 급등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지만은 빅테크 종목 중에서 고점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테슬라입니다. 거의 30%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10% 이상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다. 나머지 빅테크 주들도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됐기 때문에 모두 상승 마감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그 한 주, 두 주가 될 거란 말씀을 좀 드렸고 추세상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벤트가 마무리가 잘 되면서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넘버2가 LG엔솔, 넘버3가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이들 종목들이 탄탄한 모습을 보였고, 거기다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주 초반에 강한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 관련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그나마 좀 강하게 견했다. 다만 빅테크주가 강했듯이 코스닥 쪽이 좀 더 강한 특징은 있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이제 약간 아쉬운 점이라면은 지수의 반등은 나왔지만은 그 내면을 들어가면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어수선했다.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중국주, AI 여러 주요 섹터의 종목들의 변동성을 보면 조금만 안 좋은 게 나오면 10% 폭락해버리고 조금만 좋은 게 나오면서 10% 급등하는 이런 종목 변동성이 좀 컸다는 것은 여전히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예. 어쨌든 결론은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엔비디아와 잭슨홀 미팅이라는 큰 이벤트가 일단 무사히 좀 지나갔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형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망하지 않았나, 좀 잘 지나가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현지 시간 28일 월요일에는 댈러스 연은의 8월 제조업 활동 지수가 발표됩니다. 또 29일에는 미국에서 7월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가 공개되고요. 30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와 함께 ADP 고용 보고서가 나타납니다. 또 31일에는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죠. 미국의 7월 PCE 물가 지수가 공개되고요. 끝으로 1일에는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까지 공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고용과 물가의 주다라는 평가 나올 정도로 고용 보고서들이 네.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네. 뭐 경제 지표 발표가 나오는 시점을 보면 보통 이제 월 말과 월 초에 가장 예. 큰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집중돼 않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가 고용 지표도 물가 지표도 상당히 많이 집중돼 있고 중요도가 뭐 A급 지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마침 큰 이벤트 두 개가 잘 넘겼는데 실적 시즌도 거의 대충 마무리했고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특히 예. 마지막 남은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성장주의 보루인 엔비디아가 잘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얘기가 많고 또 이제 그 잭슨홀 연설도 잘 넘겼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의장 연설도 일단 무난히 넘겼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그 후속 무사히 잘 넘긴 이벤트의 후속 검증 과정이 이번 주입니다. 왜냐하면 예. 파월 연준 의장이 데이터 보고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번 주에 연준이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7월 PC 물가지수 하나가 있고 또 8월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연준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다음 달 우리 9월 말에 19일부터 시작됩니까? FOMC 회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또 그렇게 이 얘기도 있고 중요한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겠는데 PC 물가 지표는 3.3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난달보다 조금 올라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올라가는 것에서 컨센이 나오는데 이런 게 만약에 어느 방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에 투심에 있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8월 고용 지표 역시 고용 지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그리고 또 이번 주 그 나올 것 중에서 경제 지표도 상당히 다른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나오는데 이것도 예. 제조업 제조업 전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지만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건 너무 잘 나오면 안 돼요.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달과 비교해서 크게 잘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50 밑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축으로 나올 겁니다만은 혹시라도 이게 잘 나와버리면 금리 인상의 우려를 더 키우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지표는 일단 FOMC 회의 전까지는 잘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예. 좀 미적절하게 나오는 게 우리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죠.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뭐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좀 약간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MSCI 분기 리밸런싱 이벤트가 30일 말일 있습니다. 예. 아실 거예요. 몇 개 종목이 MSCI 지수에 편입이 이제 새롭게 됐는데 그게 31일 장 마감 이후에 아마 종가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 이슈는 좀 마무리가 되죠. 여기엔 2차 전지 대장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수급 모멘텀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경기 우려가 계속 큰 만큼 지금 PMI 지수가 국가 통계 차이신조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 지금 뭐 크게 기대하는 건 없지만은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또 보면 지난주인가요?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시장을 조금 흔들어 놨던 수던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의 연설도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난주에 나왔던 큰 이벤트가 소진됐는데 예. 그 후속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대 대형 이벤트를 잘 마친 만큼 이번 주는 검증 주간이 될 것이다. 이런 네. 평가를 주셨는데 조정장이 임박했다는 8월 달도 벌써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끝나갔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 마무리 짓고 진짜 화끈한 가을장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의 예. 바람이고 중요한 건 전망보다도 항상 시장의 추이를 잘 쫓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팩트를 잘 보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서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 이슈 그리고 잭스홀 미팅 우리가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엔비디아 이슈는 뭐 베스트로 끝난 것 같습니다. 베스트라는 시나리오는 일단 첫째는 무조건 잘 나와야 돼요. 실적은 숫자는 잘 나와야 되는데 실적과 실적 전망 모두 잘 나왔기 때문에 합격이고 그 이후에 중요한 건 시세인데 엔비디아가 혼자 달리면 안 돼요. 그럼 딴 쪽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실적과 실적 전망은 잘 나오되 엔비디아는 쉬는 게 좋습니다. 그래 다른 쪽이 간다고. 근데 마침 주 후반 정도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우리나라의 엔비디아 직접 관련주들은 오히려 빠졌거든요. 그리고 다른 쪽이 올라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저는 베스트 시나리오 끝났다 생각하고 있고 예.
잭스홀 미팅에서의 버냉키 연설은 버냉키가 아니고 파월 연준위원장의 연설은 필요하겠습니다. 베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만하면 됐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그 한 일주일 전에만 해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작년에 완전히 시장을 말아 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고, 근데 중간에 보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또 중립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약간 또 기대감을 키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잔 콜린스 또 연 총재가 또 한 대 또 싸대기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이 주고 있는데 금요일은 그나마 시장 예상 정대로 나온 겁니다. 예. 이 정도면 베스트는 아니겠지만은 좀 무난히 통과를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안도의 어떤 그 상승 반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조금 늘 부담이 되는 것은 큰 이벤트가 다 소진을 했죠. 실적 발표 끝났고 예. 금리 관련 이벤트가 끝났고 다음 달 9월 말에 이제 FOMC 회의만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리고 FOMC 회의 앞두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추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시장에 화끈하게 갔던 적이 있던가를 생각해 보면 별로 없던 것 같죠. 그런 예.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큰 고비는 넘겼지만은 새로운 모멘텀을 집어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안정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이겠지만은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코스닥 일본과 ADR 지표를 보여드리는데 예.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지수는 똑같아요. 옆으로 빌빌대고 있고, 하지만은 추세 자체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도 지난주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추세는 살아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쪽에 ADR 지표가 몇 달 만에 오랜만에 100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네요. 예. 등락 비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100 이상 올라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상승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달리지 말고, 예를 들어 2차 전지만 달리지 말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조금 나온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체감 지수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수도 지수지만은 지금은 종목들 돌아가는데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필요할 텐데요.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ADR의 상승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팩트니까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고, 시장의 흐름 지금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춘 전략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 안도감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어서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가을장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어떤 종목을 보느냐를 생각하면 역시나 중요한 것은 실적이 중요합니다. 실적이 예. 기반이 되는데, 마침 또 우리 실적 그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리포트를 뒤져보시면은 그 중에 뭐 EPS라든지 투자 의견도 좋지만은 특히 목표 주가를 내린 게 있고 올린 게 있거든요. 예. 종목들이. 그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되도록이면은 이 목표가를 올린 쪽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모든 종목을 소팅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최소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번에 EPS 아니면 목표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를 체크하시고 좀 종목을 좀 분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갈 것인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섹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좀 분류를 한 것은 어떤 극상의 테마가 있겠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테마주, 그다음에 고밸류 성장주, 실적 성장주, 실적주 가치주, 현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래쪽은 현금은 뭐 리스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예. 이 정도의 분류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선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다, 여기 뭐 섹터나 종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건 예. 제가 임의로 분류한 겁니다. 이게 100%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뭐 잭스홀 미팅에서의 모습을 놓고 보면, 엔비디아 실적은 최소한 성장주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잭스홀 미팅에서 보였던 연설에서는 금리 인상의 리스크가 지금 약간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감안하면 제가 보기엔 이 섹터군 중에서 최소한 고밸류 성장주까지는 좀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래도 실적 관련해서 관심이 높아지면 테마주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고밸류 성장주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실적 관련주, 특히 실적 성장주 쪽으로 관심을 좀 더, 비중을 좀 더 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실적 성장주라고 그러면은 2차 전지라든지 엔트라든지, 원래 2차 전지는
약간 고밸류 성장주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예. 이번에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가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문제가 된 것은 성장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것보다도 밸류 높다니까 이번에 많이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도 역시 실적 성장주에 들어가고 엔트라든지 방산, 바이오는 고밸류 성장주지만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엔터, 방산, 헬스케어, 중국 쪽까지. 예. 중국주 같은 경우는 야 최근 중국 경기 엉망인데 뭔 중국주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일반적인 중국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전반적인 중국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그쪽을 뺀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역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카지노라든지 호텔, 면세, 엔터 이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만큼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